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위가 일종의 고기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온 고기는 소화시켜서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 위 자체는 소화되지 않고 뱃속에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위 속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사실 강산과 펩신, 아주 강력한 물질이 나와서 단백질을 다 소화시키는데 어떻게 우리 위만은 이렇게 멀쩡할까? 수백 년 동안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신비죠. 이걸 알게 된 게 사실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 이 점막의 장벽에 여러 방어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방어 메커니즘을 조금 심도 있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속이 쓰린지, 왜 소화가 안 되는지, 뭘 먹으면 바로 뭔가 얹힌 느낌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약에 조금 덜 의존하게 될 수 있고요.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좀 예민해지잖아요. 미간에 주름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자체에 이미 점막을 보호하는 무려 7단계의 방어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위 자체의 방어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유산균이나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뇌장축이라고 해서 뇌와 위는 연결되어 있다. 사실 이렇게 연구로 규명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았어요. 밥 먹을 땐 개도 건드지 않는 거죠. 밥 먹을 때는 열받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위는 제2의 뇌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 뇌와 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서 어떤 거를 관리하셔야 되는지를 다음번 3편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은 위 자체 내부의 7가지 메커니즘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점액 중탄산 장벽입니다. 가장 최전방이면서 가장 중요한 보호 기전이 되는 거죠. 이 점액층은 위 내용물, 그러니까 음식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먼지, 이런 유해 물질, 그리고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강산과 펩신으로부터 우리 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됩니다. 이 점액층에서 위 내용물과 위 자체의 상피 세포가 직접 닿지 않게 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작업복 같은 거죠. 손상을 입기 쉬운 위의 상피 세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2가지 주요 물질이 점액과 그리고 중탄산이온층인 거예요. 그래서 점액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과정을 원활하게도 해주죠. 매끈매끈하니까 거친 음식이 들어와도 다른 물질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위장 내부의 마찰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또 손상된 상피 세포의 회복 과정에서도 새로운 세포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탄산이온은요, 점액층 아래에 있는 세포, 상피세포라고 하거든요. 그 상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위산이 아주 강산이잖아요. 그래서 위 내부의 음식과 섞였을 때 그 강산은 매우 효과가 좋지만 위 벽 가까이는 너무 강산이면 속쓰림도 있고 그 강산이 혈액을 타고 다른 조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를 빠르게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물질, 일종의 우리 제산제 먹으면 있는 물질처럼 중탄산이온이 그 점액층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우리 몸이 정말 신비로운 것이 위산이 생기는 거에 비례해서 중탄산이온도 생성이 됩니다. 위산이 많이 나올 때, 그래서 이 점액층으로 위산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때 빠르게 중탄산이온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중화를 시켜서 우리 위벽이 손상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약을 드시거나 생활 습관, 자극적인 음식, 이런 이유로 점액 중탄산이온 보호층이 손상이 되면 자극적인 게 들어와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들고, 사실 위내시경 할 때 많은 분들이 많이 듣는 표재성 위염, 이런 것들도 이 점액층은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큰 병은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소화 기능에는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먹는 거를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2번째 보호 장벽은 바로 점액과
그리고 중탄산 이온을 분비하는 표면의 상피 세포층입니다. 위의 표면 상피 세포는 외부로부터 다양한 독성 물질 또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죠. 그래서 위 기능이 좋으신 분은 장염도 덜 생기고 식중독도 덜 생겨요. 우리 왜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장염 걸리고 누구는 괜찮잖아요. 물론 먹는 양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이런 세균이 들어왔을 때 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첫 번째 방어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액과 중탄산염을 지속적으로 분비를 해서 점액 중탄산 장벽이 아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표면 상피세포의 기능이고, 이로 인해서 표면 상피세포에 강한 위산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세포 자체의 기능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 물질들을 분비하는데요. 프로스타글란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염증 관련해서 프로스타글란딘도 생성하고 또 열 충격 단백질도 생성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실제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 그 외에도 산화 스트레스, 매운 음식, 짠 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우리 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또 앞서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향균성 물질도 만드는데요. 카트리시딘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을 만드는 게 우리 위 점막의 표면 상피 세포층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보이면 이 위에 이게 건강한 표면 상피 세포고요. 여러분들이 미란성 위염, 그 다음에 궤양성, 그리고 아예 궤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근육층까지 손상이 되는 거여서 거의 천공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표면 상피 세포가 손상이 되면 아까 말한 그런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더 안 되고 더 불편하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방어 메커니즘은 너무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면 상피세포가 아까 이렇게 손상이 되면 이 근처에 정구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면 상피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정구세포가 있어서 재생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주로 이제 이 점막의 정구세포,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미분화된 세포들이 어떤 특정 성장인자의 자극을 받으면 분화를 해서 표면 상피세포로 그 자리를 메꿔주고 그렇게 리뉴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보통 우리 이 표면 상피세포는 그 리뉴얼 과정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큰 자극에도 거의 일주일 이내에 회복이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기능을 하는 소화액을 만들고 이런 세포들은 한 몇 개월까지도 걸리지만 이 표면 상피세포는 한 일주일 내에도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정말 지속적으로 뭔가 자극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장인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중에 IGF-1은 그 성장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성인분들 저희가 이 수치를 확인을 해드리죠. 어린이들은 키가 얼마나 클 거냐 이거를 보는 지표라면 성인에서는 세포의 재생과 회복 그리고 면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과 관련해서 한번 이 성장 호르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1시 전에 주무셨을 때 이 성장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오늘 특별히 이야기한 이 위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낮은 분들은 잠도 잘 못 주무시지만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잘 채우기 위해서 수면 관리도 하고, 성장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주사 맞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메커니즘이지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정말 신기한 메커니즘인데요. 바로 알칼리 조류 현상입니다. 조류는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식사 후에 이제 우리가 위산이 아주 많이 분비하는데, 그러면 위 벽에서는 이 산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산이 행여나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그 혈류를 타고 다른 조직으로 가면 산염기 불균형으로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최대한 그 위산이 몸 속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어떤 구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몸 입장에서는 외부 조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강산이 들어오지 않게 산이 많이 만들어질 때는 염기를 많이 만들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산과 염기가
남자 만나서 중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니까 밀물썰물 왔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알칼리 조류라고 그 현상을 이제 설명하고요. 첫 번째는 위 장벽을 보호하는 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 산염기를 조절하면서 우리 몸 전체의 생존에도 보호 작용을 한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는 정말 신기하고 중요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위장점막의 미세순환입니다. 임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세순환도 결국엔 혈액순환인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식사하고 바로 운동하시면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 피는 한정돼 있는데 운동을 갑자기 하면 근육과 뇌와 심장으로 혈류가 많이 분포가 되어야 돼서 소화하는데 혈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데요. 이게 그런 거시적인 관점 아니고 미세하게 미세순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이 모세혈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위벽의 혈관 내피세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혈액순환, 동맥경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많이 강조드리죠. 혈관 내피세포가 기능을 해야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대사산물 중에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혈관의 내벽을 이루는 세포죠. 여기서 혈관의 투과성을 조절하고 혈액이 혈관 내로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미세순환 시스템의 건강한 기능은 결국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프로스타글란딘, 그리고 에노아르기닌 할 때마다 나오는 산화질소, 이것, 그리고 최근에 그 효과가 조금 강조되고 있는 황화수소, 이런 세 가지 물질들이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상피세포 기능이 원활하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원활해야 같이 시너지가 나는 거죠. 여기서 이 세 가지 물질 잠깐 말씀드리면,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 확장과 혈수판 응집에 기여해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액이 응고되는 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모세혈관에서 미세순환을 하는데도 혈관 내피세포가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프로스타글란딘은 위벽의 상피세포가 음식물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조절이 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뒷부분에 잠깐 얘기해 드리겠지만 소염 진통제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시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잘 되지 않고요, 위의 상피세포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 점막이 손상되고 상피세포가 손상되고 심하면 궤양이 생기기도 하죠. 예전에는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를 너무 과량 복용해서 위에 구멍이 나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위험성이 알려져서 위벽 보호제와 항상 같이 드시고 최소한만 드시도록 교육하고 있죠. 그리고 산화질소 에노가스는 아르기닌 할 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혈관 확장이 되면 당연히 혈류가 증가하고 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오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배출이 되죠. 황화수소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가스 신호 분자인데요. 혈관 이완과 염증 반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황화수소가 마늘이나 생강이나 이런 거 드시면 또 생긴다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늘을 먹으면 왜 항염증 작용이 나는지 그거 이야기할 때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사실 우리 몸에서도 만들 수 있고 상피세포가 튼튼해야지 이게 잘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위장의 방어 메커니즘을 관여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그 미세한 모세혈관의 미세 순환이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이 된다, 그 이야기고요. 여섯 번째는 감각신경입니다. 신경을 빼놓을 수 없죠.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데요. 정말 미세하게 우리 신경이 머리카락의 몇천 분의 1에 가는 굵기로 위에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꼭 씹어야 되냐, 씹으면 신호가 가고 그 신호가 위한테 신호를 전달해 준다고 했죠. 그건 이제 뇌장 축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건 이제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은 반대로 위가 신호를 받아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게 한다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신호를 받는 신경이죠. 아주 촘촘하게 있습니다. 이 기능이 너무 세도
과민해서 아주 작은 자극인데 불편하게도 만들고요. 너무 무뎌도 안 되고요. 적절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 감각신경을 가장 손상시키는 게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이에요. 캡사이신은 고추에 들어있는 매운맛을 나게 하는 화학물질이죠.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시면 이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이 감각신경이 끝에가 이렇게 뭉퉁해지는 것처럼 신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이 신경이 손상된 자극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계속 속이 쓰리고 불편한 느낌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감각신경은 거기다가 만약에 맨 처음에 강조드린 점액층의 장벽이 손상되고 상피세포가 손상돼서 미세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게 완전히 다 시너지가 돼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면 더 악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감각신경은 자극을 받았을 때 혈액 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점막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위장점막 손상이 될 위험이 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반응해서 회복 과정을 촉진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캡사이신이 이 감각신경을 손상시키면 그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그러면 점막의 회복이 더디게 되고 그리고 더 불편을 겪게 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속이 계속 뭔가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매콤한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물을 찾게 돼요.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매콤한 음식을 너무 즐겨 드신다면 일주일만 딱 끊어보세요. 바로 대부분 많은 부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마지막 방어 메커니즘이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프로스타글란딘 E2와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위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물질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 E2와 프로스타사이클린입니다.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거든요. 이 작용이 이제 산화질소가 풍부할 때 더 증대가 되긴 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 E2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위 점막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뇨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이 나고 통증이 있을 때 드시는 NSAID라고 하죠. 소염 진통제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는데 부작용으로 위 점막이 손상이 되는 거죠. 프로스타사이클린은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점막 보호물질, 그러니까 점액의 생산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스타사이클린도 혈관 확장, 혈소판 응집 억제 이런 역할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스타사이클린도 잘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면 위가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악순환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NO, 산화질소가 더 잘 나오지 않게 돼서 또 감염으로부터 또 소화로부터 더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 자체에 국소적으로 보호막이 되는 7가지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위도 충분히 소화될 수도 있는 장기인데 근육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니까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점액과 중탄산이온이 있는 보호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주 무수히 많은 표면 상피세포, 이 상피세포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 물질들이 혈액순환과 신경과 근육의 움직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될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빈속인데도 속이 쓰릴 수 있고, 그러니까 위산이 과다한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게 결국 위산 과다가 위산 저하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피세포가 온전하고 그 위에 보호층이 온전하다면 위산이 나와도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속이 쓰리고 이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점막이 손상이 되시면 강산이 나왔을 때 자극을 받죠. 사실은 위산이 과다한 게 아니라 방어막이 손상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제산제를 드시게 되면 위산을 만드는 세포를 억제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산 저하가 되죠.
그러면 소화가 점점 안 되고요. 그래서 제산제도 가능하면 최소량만 필요할 때 쓰시고, 가능하면 점막 보호제들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것 중에 약이 가장 대표적인 게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관절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무작정 드시지 마시고, 종류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다음 시리즈에 알려드릴 텐데 최소량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음식도 있어요. 담배, 술도 마찬가지로 점막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매운 음식은 우리 감각신경을 손상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고 식사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커니즘 이야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는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뭔가 원리를 좀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영상을 준비해 봤고, 두 번째 시리즈는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지나가는 음식물에 우리 뇌와 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뇌장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세요.